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알라인을 꺾고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개발청의 지휘 체계를 바꿔 속도감 있는 개발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본 완주의 곶감 농가가 올해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인지도를 높이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알라인을 꺾고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아시아 정상에 2번 오른 최초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라인의 홈구장에서 열린 결승 2차전.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전북은 초반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반 2분 로페즈가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면서 다쳐 교체됐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로페즈와 교체 투입된 한교원이 이재성의 코너킥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첫 골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4분 뒤 포항에서 뛰었던 이명주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전반 41분에는 페널티킥으로 역전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후반 들어 다급해진 알라인이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골키퍼 권순태의 빛나는 선방으로 전북은 추가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전북은 1승 1무로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고지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올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큰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과 팬들께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아시아 정상에 2번 오른 최초의 지도자가 됐고 전북현대는 우승 상금 등으로 모두 354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원정 경기라서 되게 어려운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되게 잘 싸워줘서 우승까지 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현대 화이팅! 전북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해 멕시코 클럽 아메리카 팀과 1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지난 23일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지사가 경질 요구라는 강수를 꺼내든 건 이번 기회에 새만금 개발청의 지휘 체계를 바꾸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공개적으로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 요구를 밝힌 건 그동안 쌓인 불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2009년부터 새만금을 진두지휘한 이병국 씨가 2013년 초대 청장으로 선임돼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개발청은 청장은 전북의 이익이 되는가? 경질도 분위기를 잡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번 강경 발언 뒤엔 새만금 개발청의 지휘 체계를 바꾸고 싶다는 의중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관급인 개발청장으로는 정부 부처를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개발 속도를 앞당기려면 새만금 개발청을 아예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고 각 부처에 개별적인 사업을 맡기는 방법, 개발청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 개발공사로 바꿔 국토부에게 새만금 내부 개발의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안, 또 대선 공약인 새만금 특별회계를 신설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지금같이 개발청이 다른 부처를 통처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가든지 아니면 국토부 개발공사 같은 거 만들든지 지금 있는 체계 특별회계를 아예 주든지. 새만금 개발청장이 내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개발청의 조직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새만금 개발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난 완주 곶감 농가들이 올해는 작황과 기후가 좋아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홍보는 여전히 미흡해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에서 곶감을 생산하는 이수론 씨는 지난해를 돌이키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11월에만 20일 넘게 비가 내리면서 곶감에 곰팡이가 피어 전량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곶감을 따면서도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를 수밖에 없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죠. 이 씨는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제습기와 온풍기 등을 갖춘 현대식 건조장을 지어 비로소 날씨에 관계없이 곶감을 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4분의 1가량만 현대식 건조장을 갖춰 여전히 자연기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완주 지역 700여 곶감 농가의 생산액은 한 해 150억가량. 탁월한 당도와 상품성만큼은 으뜸이지만 전국 생산량의 7%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뒤지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도가 다른 지역의 감보다 탁월하게 높다는 거. 그래서 들어보신 분은 그분들로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곰팡이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 2배 수준인 25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안 시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뭐 선풍기, 온풍기, 그 제습기 등의 그 장비를 지원해서 그 곶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운주농협과 12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곶감 축제를 여는 등 완주 곶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여온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1월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97.1로 지난달 102.7에 비해 5.6포인트나 하락해서 3년 7개월 전인 2013년 4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71에서 61로 10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80에서 66으로 무려 1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혼란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경제 불투명성이 커진 것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전북 방문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규제 프리존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주 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 기술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 등을 이유로 전북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난주 총리실에 황 총리의 방문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전북 비상시국회의 등이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경북에 치우쳤다가 뒤늦게 조정돼 정치권의 막판 감시가 중요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산업 예산이 당초 전북 20%, 경북 80%로 편성된 이후 전북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두 지역의 예산을 50대 50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닌 데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전북의 차별이 우려되는 만큼 탄소 예산이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도내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9% 감소했지만 마이너스 30%에서 50%대를 오르내리던 상반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 수출도 올 들어 10월 말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0%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월간 수출 실적은 24.5%로 신장해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후백제의 역사 문화 복원 추진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조선왕조 역사 문화와 더불어 후백제 역사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동고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한 데 이어 전문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도성과 궁성 추정지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후백제 역사에 대한 시민교육과 관련 시군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학원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 기준을 학원 밖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출입구 주변이나 건물 출입구, 건물 외부 공간에 게시해야 합니다.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 정지에 이어 3차례 위반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가공업체와 도소매상 등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는 원산지를 속인 35개 업체를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와 다르게 차도를 막았더라도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이 없고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면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집회를 주최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2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당초 신고와 다르게 일부 참가자들이 4개 전 차로를 10분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두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전북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